자, 26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 중요하죠, 이것도, 그죠? 개념이 그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일단은 유효한데,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착오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공부하면 돼요. 첫 번째는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과실이 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일단 개념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년 어떻게 나오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내요. 물론 뭐죠? X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교재에는 뭐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의미 없어요. 그죠? 의미 없고 그냥 요 동기의 착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죠. 일단 중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요것만 가지고 문제 못 풀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군이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까요?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거든요. 땅값이 안 올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땅값이 안 오르면 이득이 없는 거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와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왜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거래의 안전보호죠.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어서 가격이 잘못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뭐죠? 다 취소해 버리겠죠. 팔았는데 뭐죠? 좀 싸요? 그럼 어떻게?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어떻게 좀 비싸요? 그럼 뭐죠? 산 사람이 취소. 수량 지적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엉터리예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오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버린다면 이것도 거래 안전에 뭐죠? 심각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죠. 네 번째 입증입니다. 중요 부분임은 표의자가 입증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누가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끝이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오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은 알 수 있는데도 뭐죠? 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실에 의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항상 무엇을 내포하게 돼요? 과실을 내포하게 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뭐예요? 과실이고요. 중과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죠? 중과실이고요. 정도의 차이죠.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한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요. 그 땅을 사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 다 져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뭐죠?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중개업자를 믿고 중개업자를 통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으니까 뭐예요? 중과실이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 더 한다면 원래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취소할 수 없어야 돼요.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중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작년에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증인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게 되니까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오늘 늦을 뻔했는데 저까지 늦었으면 난리 났겠네, 그죠? 저 오늘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대전 수업에 있는데 제가 대전에다가 이제 뭐죠? 어제 대전에서 자고 그죠? 자고 차를 몰고 대전역 가서 KTX 타고 부산 가서 그러니까 그제가 대전이 그죠? 수업하고 아침에 뭐죠? 부산에서 와서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제 대전에서 수업 끝나고 차를 빼려고 그랬는데 빵꾸가 났더라고요. 주차장에서. 근데 막 KTX 차 시간이 있으니까 부를 시간이 없어 일단 두고 전철 타고 대전역 가서 부산에 수업하고 오는데 막 이제 차가 지금 빵꾸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전에서 또 이걸 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더 일찍 평상시보다 1시간 더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KTX 타고 와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서 뭐죠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빵꾸 때우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한 거야. 막 4시에 일어날까 아니면 좀 늦게 갈까 고민하다가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좀 늦게 왔으면 얼굴이 얼굴이랑 풀을 가요. 네.
아니죠. 내일이 더 피곤하죠. 그죠? 오늘 이제 세종했잖아요. 내일이 또 서울 수업이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피곤해져요. 근데 또 이제 그 일요일 쉬면 좋은데 또 일요일 날 또 부산 또 수업이에요. 아우, 또 부산 또 가야 돼. 일요일 날은 특강, 토요일 날 수업 있어요, 내일은. 내일은 이제 서울. 토요일 날은 또 중간에 안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 반까지 먼저 풀이죠. 그러니까 내일 막 한 5시쯤 되면은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다리가 막 풀려, 막.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상하게 수업하기 힘들어요. 심리가. 뭐하다 얘기는 했지. 아무튼. 이해하세요. 그죠? 이해하시고. 그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수험생이라는 또. 왜 그러냐면 이 수험생이라는 신분이 되면 요새 공시생들 많이 자살하죠. 그죠? 굉장히 연약해져, 마음이. 수험생이 되면. 참 묘하게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도 자꾸 삐지고요. 센치해져.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뭐죠? 책상에 안 앉잖아요. 근데 이 수험생이 되면 책상에 앉잖아요. 그죠? 앉으면 어떻게 막 20년 일, 전형 일도 막 떠오르고, 막, 그죠? 초등학교 일도 막 떠오르고, 막 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공부를 주로 하지만 가끔씩 이게 사색의 시간이 되면서, 이 뭐죠? 이 수험생이 되면 굉장히 마인드가 뭐죠? 센치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조금만 어떤 자극이 있더라도 뭐죠? 굉장히 뭐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공부한다는 거를 주위에서 논다로 동일시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새 뭐예요? 공부하는데 노는구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 내 대소사만 있으면 맨날 전화. 와가지고 뭐 어디 좀 뭐 해라 뭐 해라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갔다 와 막 이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뭐죠? 보호를 받고 케어를 받는데 성인이 되면은 이 공부한다는 게 이 보호의 대상도 아니고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셔야 돼요. 올해 안에 딱 끝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길어지면 아주 스트레스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서로가 뭐죠? 말 조심하셔야 되고 서로가. 이게 결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모르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안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별말 아니었던 게, 평상시에는 뭐죠?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뭐죠? 비수가 돼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뭐죠? 서로 조심하고, 학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강사들도 뭐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착오를 이용해가지고, 기간의 착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뭐죠? 동기의 착오에서 효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우측에 맹을 보시면, 유발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A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말이죠. 표시만 되면 된다. 상대방과 굳이 뭐까지요?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B번 또 나와 있네요. 유발, 제공된 경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또 5번 법률의 착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법률의 착오도 다 뭐예요? 착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서 전원주택이 지을 수가 없다. 착오잖아요. 그죠? 법률 착오. 특히 뭐에 대합니까?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 법률 착오는 그냥 동기의 착오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해서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해가지고 중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하죠. 일단 주관적 일반 입장에서 중요하고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표의자가 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고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하는데 기억은 뭐 의미 없고 니은만 보시면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신뢰하여 그럼 이거죠? 타인을 뭐 했어요? 신뢰해서 확인 안 했다면 중과실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이때는 착오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4해 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뭐 하더라도요?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용을 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죠. 교재 보시면 박스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죠?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1번 토지의 현황 경계. 뭔 소리일까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순자갈밭이에요. 이게 토지 현황이고요.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따라서 뭐예요? 중요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채무 보증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 이게 또 뭔 소리예요? 이건희 회장이 돈 빌린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그지인 안영찬이 돈 빌렸더라. 보증 입장에 환장하겠죠? 채무자가 뒤바뀌는 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 이거 외워주면 안 돼요? 3번 사람 목적물의 동일성은 특히 목적물의 동일성 물건이 바뀐 거니까 뭐죠? 중요 부분일 것이고 4번 보시면 저당 가구의 평가를 잘못하여 다액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중요 부분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네 가지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죠? 중요 부분이다. 그 다음 우측에 중요 부분 차고 아닌 거 토지 면적 시가 지가죠. 이건 따로 외워야죠. 그죠?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다. 1, 2번 같은 말이고 3번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똥이 땅인 줄 알았는데 말똥이 땅이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개똥이 땅인 줄 알았는데 말똥이 땅이어서 소유권을 못 넘겨받았으면 착오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착오는 이행이 된다는 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똥이 땅이든 말똥이 땅이든 이전 받는다면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 아니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라고요?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피해. 이게 아니에요.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못 넘겨받았으면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불이행, 담보 책임, 요런 갈 문제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착오는 뭘 전제를 한다고요? 이행될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뭐 이행된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니고. 4번 고글이 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중요 부분 아닙니다. 왜?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왜요? 계약 내용대로 뭘 하면 돼요?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이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소유권 기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똥이 집인 줄 알고 임대했어요. 근데 개똥이 집이에요. 근데 만약 그러는 말 못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럼 그건 뭐예요? 채무불이익이죠. 착오가 아니에요. 근데 개똥이든 말똥이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면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좌측에 연대보증을 신원보증으로 착오한 경우. 이거는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나요?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업했다 그래서 신원보증 서준 거거든요. 근데 이 그지 같은 놈이 러시안 케이스에 돈 빌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연대보증 썼어요.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알았다. 임대차를 사용대차고 했다. 이거 잘못됐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알았다는 말은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사용대차 알았다는 말은 돈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꼼꼼한 얘기죠. 이건 중요 부분 아니죠?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차고했다. 그죠? 임대차를, 그죠? 바뀌네, 그죠? 다시 말하면,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뭐, 임대차다. 그럼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 중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구분 못해서. 거꾸로 만약에,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뭐, 사용대차라면, 그때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 아니죠. 지금 제가 쭉 본 이유는 뭐예요? 연습한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냐? 아니 연습한 거지. 뭐 할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니고요. 외울 거는 뭐죠? 요거.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분이 아닙니다. 4번. 취소 효과.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착오는 위법행위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요 판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 계약을 보통 우리가 합의라고 해요.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움 하셔가지고 그죠? 근데 어른들이 싸우면 뭘 해야 돼요? 합의해야죠. 그래서 보통 이 합의를 뭐죠? 화해 계약이라고 하는데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에. 다만 우리 판례는 화해 계약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첫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 처먹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래요. 그 놀라서 가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놈이 저한테 저 자식이 저를 개패듯이 뺐습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저 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뺐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저씨 그거 뭐 몇 푼 안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시래요. 그게 더 좋아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억울하지만 물어봤어요. 얼마 줄까 그랬더니 500달러. 그래서 제가 밀고 땡기고 하다가 30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이 300만 원에 합의한 거는 뭐예요? 화해 계약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집에 왔더니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미쳤대요. 그 정도 진단이면 200으로 떡친다는 거죠.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래서 꽁돈 300만 원 남아서 기분이 더러웠는데 일주일쯤 지났더니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진범 잡았대요. 그럼 저는 이 사람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이거 우리가 뭐죠? 당사자 자기에 관한 착오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자기의 착오라는 거는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분쟁 이해 사유는 교통사고 후유증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사고 제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와 500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이 골절된 경우에는 돈 1,000원 받아야 된대요. 그래도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 지나 보니까 팔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골절됐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와 저하고 분쟁이었던 것은 뭐죠? 팔이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허리니까 이거는 분쟁 이해의 사유에 관한 착오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자고. 그죠? 잘 내지는 않아요. 근데 판례 나서 보는 건데. 일단 판례를 잠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큰 의미 없어요. 그죠?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8번을 보시면, 뭐, 읽어볼 건 아닌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뭘 안 했어요? 확인 안 했다면. 그건 뭐죠? 중과실이다. 이런 판례에 나와 있고. 9번, 중대한, 이런 말 했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도 언제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뭐 했어요? 이용하고 있다면 뭐가 가능해요?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10번 볼게요.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합의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거죠. 분쟁 이외의 사유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11번은 뭐냐면 동계착오예요.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보상금을 줬어요. 왜 줬냐면 경계를 넘었다고 하길래. 그러면 보상금을 주게 된 뭐예요? 동기인데 보시면 11번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누가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착오를 뭐 한 거예요? 유발한 거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제가 판례가 쭉 나오니까 보지만 그닥 뭐 한 것들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되죠. 우수의 적용 범위 원칙 모든 사법상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적용되지 않는 거 기억, 신분행위, 단처적 거래, 공법상 당연한 얘기고 리얼번해가지고 화해계약 지금 제가 어떻게 해요?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 문제에서 1번 착오와 사기는 뭐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고 2번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해 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착오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뭐죠? 담보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은 항상 뭐이기도 해요? 착오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판례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뭐죠? 담보 책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를 받았는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는 뭐죠?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채를 미루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근데 이게요, 착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을은 어떤 의사냐면, 완전한 자전거를 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뭐예요? 고장난 자전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 돼 있고. 알았으면 안 샀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르고 샀으니까, 뭐이기도 한 거예요? 착오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담보 책임은 항상 뭐이기도 한 거예요? 착오이기도 한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뭐만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이유로만요? 착오를 이유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뭐면요? 중과실이면 그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죠.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에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일단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번 요건해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뭐가 있을 것이요? 기망행위가 있을 것. 이렇게 나와있죠. 메모할 것이 있죠. 옆에다가 화살표 찍해가지고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는 침묵으로도 뭐죠? 가능. 다시 말하면 기망행위가 꼭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침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는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을 때는요.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러한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침묵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뭐죠? 사기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뭐죠?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또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거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다면 뭐가 되죠? 기망, 침묵으로 기망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기망 행위자의 2단에 고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마지막에 화살표 찍혀가지고 착오는 뭐죠? 사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과실입니다. 그죠? 과실은 뭐죠?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과실로 속이는 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기망행위가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는데 위법할 건 옆에 살펴치기 해가지고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뭐 할 정도여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화살표 찍혀가지고 주관적 동글등이죠.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인과관계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1번 강박행위가 어떻게 해요?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살표 쭉 해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이때는 뭐죠? 무효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강박이 있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거 메모하셔야 되고 2번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우측에 3번 위법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고 나있죠. 기억 고소고발과 같이 정당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고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한 행위로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여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위법행위로서 강박행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이씨 복잡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옆에서 정리할까요? 자, 이런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뭐죠? 위법한 거고요. 또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법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뭐죠? 위법합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죠. 근데 만약에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니까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니까 뭐죠? 위법하고요.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근데 만약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위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간통죄 처벌 안 하죠. 그죠? 과거에 간통죄를 처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부녀하고 이 인간이 간통을 했어요.
간통을 했는데 그 여자분의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남편이 뭐 하겠다는 거죠?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 안 당하려고 얼마를 줬냐면 4억 2천을 줬어요. 합의금으로. 만약 이것이 정당한 금액이라면 강박이 아닌 것이고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뭐로 보면요? 부정한 이익으로 보면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고소 고발라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뜯어냈다 그래서 강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아닌가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적정하다고 봤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이익이라고 봤을까요? 우리 판례는 애매하죠, 그죠? 이게 뭐 지금 이런 거 안 나와요. 우리 판례는 뭐죠? 적정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금액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해. 저 같은 사람한테는 420만 원만 해도 부정한 거고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42억도 뭐죠? 적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봤더니 뭐 4억 2천 정도는 뭐죠? 특별도 상관이 없다. 이게 뭐죠?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위법한 강박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개정할 게 있습니다. 벌금형을 그 돈으로 때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옛날에 청문할 때 재벌 회장들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와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다음에 꼭 나가지 이러겠어요? 김비서 부처 이러겠죠? 그죠? 그죠? 껌값도 아니잖아. 심지어 술집 여직원한테 4천만 시계도 사주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선진국들은 벌금형을 때릴 때 일수형을 때려요. 일수형. 100일, 10일 이렇게 날짜로 때려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연소득을 365로 나눠요. 그럼 일당에 나오겠죠. 그러면 100일령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일치 일당. 11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일치 일당.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징벌성이 균등해지죠. 그죠? 합리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못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돼서 자살하는 분도 있죠.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돈 100만 원이 먼저 큰 돈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없는 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징벌성이 균등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희 회장 보니까 연간 배당 소득만 해도 수백억이던데요.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그죠? 누워 계시는데도 그 양반은 수백억 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일수형 때리면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전에 보니까 노키아 없어졌죠. 옛날에. 노키아 부회장인가요? 노키아 휴대폰 만드는 회사. 그 부회장이 과속했어요. 과속 딱지가 500만 원. 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소득을 감안하니까 우리는 5만 원, 6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막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수형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거 도입하면 누가요?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에서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죠. 효과,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법에 대해서 손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진 사람들이 힘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막 말 많았죠. 그죠? 말도 안 되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려고 하면 가진 자들이 로비가 들어가는 경총, 정경영 막 이런 데서. 그러니까 법이 먼저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근데 일반 서민들은 뭐예요? 그냥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요. 에이, 누가 뽑더니 다 그렇지 이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을 때는 어떠냐? 이 문제 도리민법은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고 말아야 되나요? 아니겠죠. 취소를 못하면 요 병한테, 사기친 놈한테,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질문. 취소를 못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 취소를 못해도 뭐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해도 뭐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왜 병은 사기 강박을 쳤느냐?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병이 피용자인 경우와 대리인인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병이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제3자고, 제3자고. 대리인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고, 이것도요 꼼꼼히 생각 안 해두시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제3자에 보호해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판례가 나와 있는데 1번은 착오와 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읽을 필요가 없고, 2번 볼게요. 2번. 신원보증 서명에 서명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에 서명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고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기냐? 문제, 사기냐? 일단 우리 판례는 사기가 되려면은 위법해야 되고요. 위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어차피 뭐 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증 쓸 마음은 있었죠. 그죠? 뭐 신원보증이든 연대보증이든 그놈을 위해서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은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다가 메모. 단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겁니다.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에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 주택건설사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취소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는 안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4번 해가지고 침묵도 사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고지 의무가 존재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당연한 판례고 6번 판례는 요거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뭐죠? 뭐고요. 7번은 뭐죠? 피용자입니다. 피용자는 뭐가 돼요? 제3자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8번인데 상대방의 대리인 등에서
은행 지점장, 출장, 수장, 이사가 나오죠. 이사는 빼세요. 이사는 대리나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행 지점장과 출장, 수장은 대리인이에요. 왜 그렇죠? 예, 그죠. 의사결정이죠. 다시 말하면 직급과 상관없이 은행 지점자면 자신의 지점에 대한 뭘 하죠? 의사를 결정하니까 뭘? 대리인이죠. 출장소장도 자기 출장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뭐 하니까요? 결정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고, 대리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죠. 9번 의미 없고 10번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자, 침묵이 기망이 되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지 의무가 필요한데 가격을 침묵하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왜요? 가격을 알려줄 뭐는 없어요? 고지 의무는 없으니까. 묵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보조했어요. 이거는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 뭐가 되지 않죠? 사기가 될 수는 없죠. 11번 뭐 의미 없습니다. 저기 보니 똑같고 다른 제도와 관계에서 1번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 갱사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번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한다는 말은 선택적 갱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착오와 담보 책임은 선택 못했죠. 뭐죠? 담보 책임만. 착오는. 그렇지만 사기와 담보 책임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착오와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뭐예요? 정리하셔야 되고요. 3번 사기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뭐 당연히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위법행위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34페이지 의사표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